네, 여러분, 오늘은 이 기출문항 중에서 좀 쉬운 문항 위주로 풀어볼 거예요. 일단 1페이지에서는 이 1, 2, 3, 4, 여기 5번까지, 여기 5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배우고 있었던 이 거듭제곱근을 이제 지수, 유리수 지수로 바꾸는 방법인데요. 자, 세제곱근 루트 2면 2의 어떻게 됐죠? 그쵸? 세제곱근이라는 건 3분의 여기 안에 1이기 때문에 3분의 1제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기억해 줘야겠죠. n제곱근 a의 m제곱이면 a의 n분의 m제곱이다 라는 거를 기억해 줬다면 요거를 2의 3분의 1로 쓸 수 있고, 자, 곱하기 16은 2로 또 나타낼 수 있잖아요. 2, 4, 4, 2, 8, 8이 16. 이를 몇 번 곱하면 16이에요? 저 4번 46을 바꾼 다음에 이 지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이 지수, 지금 앞에는 2의 3분의 1은 그대로인데 뒤에는 4랑 마이너스 3분의 1이 두 개, 지수가 두 개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지수끼리 곱해줘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 분자로 곱해줘야 되니까 3분의 4고, 자, 이렇게 밑이 같은 두 아이를 또 곱할 때는 이 지수끼리 뭐하냐? 더해 주셔야 돼요. 합이에요. 그래서 2의 3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1을 더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더하려고 했는데 마이너스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빼기가 되고, 뺄셈을 해보면 분모 같으니까 3분의 1 빼기 4. 그래서 얼마가 되죠? 2의 3분의 마이너스 3이고 약분 되니까 0이 아니라 여러분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1.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시고, 이때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데 뭐였냐면 2분의 1로 바꿀 수 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 마이너스 제곱을 정리해보면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거는 역수를 취하라 라는 거니까 요걸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이 금방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거 관련해서 밑에 있는 거 문제 한번 4번 문제만 먼저 한번 더 풀어볼 건데요. 자, 루트 3이 있다. 그럼 아까랑 똑같아. 선생님, 루트 앞에는요, 이 n제곱근 a m제곱 요걸 이용하면 되는데 지금 앞에 숫자가 없지만 2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루트는 제곱근이니까. 자, 그래서 루트 3은요, 3의 몇 분의 몇 제곱이 돼야 되냐면 2분의 1제곱이 돼야 되고요. 자, 곱하기 2 로그 3. 이건 밑이 2인 거예요. 근데 로그의 성질 중에 여러분 어떤 게 있냐면 이 밑이랑 지수의 로그가 있으면 얘를 자리를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교체를 한번 해보면 3 로그 4의 2로 바꿔줄 수가 있고, 근데 로그 4의 2는 도대체 얼마죠? 라고 하면 여기서 4는 2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로그 2의 제곱에 2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때 여기 밑에 있는 이 거듭제곱은 나가는데 그냥 나가진 않고 분수로, 역수로 나가야 돼서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얘가 지금 2분의 1에 로그 2의 2가 되었고, 로그 2의 2는 밑진수 같은 값이기 때문에 1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가 되냐? 결국은 2분의 1과 1을 곱하는 거니까 2분의 1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보면요. 3의 2분의 1 곱하기 3의 2분의 1이고, 이렇게 위치 같으면 지수끼리 더해서 우리는 3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네, 이번에는 2번 문제 풀어볼게요. 2번은 로그예요. 로그 문제. 그것도 밑이 같은 로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로그의 성질을 써야 된다는 걸 당연하게 여기시고, 여기 마이너스인 거를 좌변으로 한번 넘겨볼게요. 그러면 원래 좌변에 있던 로그 2의 x-3에다가 더하기, 자, 제가 넘어오면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고 우변에 있는 게 넘어오면서 플러스로 바뀌고 우변에는 1만 남겠죠.
자, 이렇게 나타냈고 보니 밑이 같은 로그라서 그냥 로그를 묶어봤던 거예요. 모아놓은 거죠. 모아놨더니 밑이 같은 로그의 합이에요. 우리 로그의 합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로그의 성질에 의하면 진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x-3, x-4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얘가 1이 된대요. 선생님 1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하면 방금 여기 전에서 얘기했듯이 밑과 진수가 같으면 밑과 진수의 값이 같으면 로그 값은 1이니까 여기에서도 1이 나오려면은 로그 2에 밑이 인 로그로 쓰면 2에 얼마일까요? 네, 2여야지 밑진수 같아서 1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즉 얘가 로그 2에 2가 된다라고 보면 로그 2, 로그 같은데 같은 값이 나오려면 이 진수인 x-3, x-4의 곱이 2가 돼야 한다라는 거를 유추할 수 있네요. 그래서 x-3, x-4라는 곱이 2가 돼야 한다라고 여러분이 이걸 풀어주시면 되고 여기서 전개를 해보면 10은 0 여기 원래 12가 나오는데 2가 넘어가면서 빼지니까 10이고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인수분해를 하면 x값을 2와 5로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값이 원래 2개가 나오는데 여기는 보니까 x값 1개죠. 왜 2랑 5 2개가 아니고 1개일까? 라고 하면 여기에서 지금 진수 조건을 여러분이 따져보셔야 돼요. 자, 진수 조건이라는 건 뭐였냐면 이 로그 안에 있는 값은 항상 0보다 커야 했다라는 거죠. 0보다 큰 값이어야 한다. 즉 그 말은 x가 3보다는 이게 양수가 나오려면 x가 3보다는 커야 하고 여기서는 x가 4보다 커야 되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식이 만족하려면 x는 항상 4보다 커야 한다라는 진수 조건에 의해서 나오는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2는 제외되고 값은 5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여기 3번 나와 있는 로그 성질도 해볼게요. 밑이 같은 로그 3, 로그 3 이렇게 밑이 같은 로그끼리 더할 때에는 무조건 묶어주시면 돼요. 어떻게 묶어줄 수 있죠? 밑이 같은 로그의 합은 진수 4와 진수 12분의 1의 곱, 합은 곱으로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으로 써주시고 자 이번에는 로그 4의 16 볼게요. 선생님 얘는 밑이 4니까 별다르게 조작을 할 수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둬도 되지만 잘 보면 이 4와 16이 관계가 있어요. 16을 4로 표현할 수 있지 않나? 16은 4를 2번 곱하면 16이죠.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는 여기에 지수, 거듭 제곱하면 재수를 로그 밖으로 탈출시킬 수 있다. 이 탈출시키고 로그 4의 4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아까 여기서 똑같이 로그 밖으로 탈출하는 아이가 있었지만 여기 2의 제곱, 여기는 4였기 때문에 이 밑에 있었던 2는 탈출할 때는 역수로 2분의 1로 내주셔야 되고 여기에 있는 진수에 달려있는 지수는 그대로 그냥 로그 밖으로 탈출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로그 4의 4 밑진수 같으면 계속해서 얼마죠? 그렇죠. 얘는 1이에요. 1. 그리고 앞에 있는 거는 4랑 12분의 1 곱하면 3분의 1이 되고 3분의 1은 결국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더하기 2라고 해줄 수 있네. 2 곱하기 1은 2니까. 자, 여기서 또 한 번 이 지수, 진수에 있는 지수는 로그 밖으로 탈출시킬 수 있고 이제 바로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로그 3의 3은 1로 마이너스 1과 곱하면 지워지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1만 남는다. 그래서 얼마다? 1이다 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또 로그의 성질 한 번 더 해볼게요. 계속 반복이에요. 자, 여기도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는데 선생님 여기는요 밑이 같은
로그가 없네요. 그럼 얘는 계산을 못하나요? 라고 하면 여기서 로그의 밑변환 공식을 여러분이 기억을 했어야 돼요. 밑이 다 다르면 계산을 못하니까 밑을 변환, 밑을 바꾸는 방법인데 얘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3이 있잖아요. 여기 3. 앞에도 3이 있잖아. 그럼 나는 밑이 3인 로그였으면 좋겠어. 뒤에 게 로그 3 분수인 거 일단 없애고 싶어서 얘 잘 보면은 3이 여기 있으니까 밑이 3인 로그로 바꿀 거야. 즉 얘를 밑으로 가지고 올려 하면서 5와 자리를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그냥 그대로 바꾸면 되나요? 당연히 이대로 그대로 바꾼 거랑 같진 않겠죠. 바꾸면서 어떻게 되느냐? 바뀌었잖아. 그럼 분모에 있는 게 분자로 간다. 즉 역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자, 여기 밑에 있는 5와 진수에 있는 3을 자리를 바꿀 수 있는데 자리를 바뀌면서 이 분의 1이었던 게 다시 돌아와가지고 로그 3의 5가 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다시 한번 보면은 3의 5가 5와 3을 자리 바꾸면서 분의 1, 역수로 가는 것과 일치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얘를 밑이 3인 로그로 바꿀 수 있고 이것도 로그의 성질. 앞에 있는 로그와 빼고 있어요. 자, 밑이 3, 밑이 동일하니까 얘는 계산할 수 있어.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인데요. 더하기는 진수의 곱이었던 걸 기억한다면 얘는 빼기일 때는 곱하기가 아니라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럼 짝꿍은 나누기. 즉 20 나누기 5고 즉 5분의 20인데 5분의 20은 얼마야? 4니까 얘가 4로 바뀐다. 그리고 앞에는 아직 처리 안 하는 있어요.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3의 4야. 선생님 이걸 어떻게 바꾸죠? 얘는 밑이 같으니까 로그 밑이 다르니까 계산을 못하나요? 하면은 곱하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계산해 줄 수 있는데 2와 3으로 이루어져 있고 3과 4인데 4차를 생각해 보면 2의 제곱이고 이 지수는 그치 로그 밖으로 탈출할 수 있어. 한 번만 모양 바꿔서 써볼게. 곱하기 로그 3의 4는 2 로그 3의 2. 선생님 도대체 얘가 어떻게 계산된다는 거죠? 라고 하면 아까 기억을 해봐. 자, 지금 제가 만약에 로그 3의 5와 로그 5의 3을 곱한다고 해봅시다. 자, 이 두 개를 곱한다. 예를 들어서 이걸 곱한다 라는 의미는 아까 한번 봐볼까? 저는 방금 전에 로그 5의 3 분의 1은 로그 3의 5인 걸 알았어요. 로그 3의 5는 밑진수 바꾸면서 5의 3 분의 1로 쓸 수 있네요. 자, 그럼 얘랑 로그 5의 3을 곱한다 라는 의미는 분모, 분자 날라가서 결국 얼마 나온다는 거야? 1 나온다는 거야. 즉 밑진수 바뀐 두 형태는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이다. 여기 봐봐. 2, 3, 3, 2 이렇게 밑과 진수가 바뀐 형태는 곱하면은 1이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두 개 곱해서 1이 되는 거야. 그럼 1과 앞에 2 곱하기 2가 있으니까 이거까지 곱해주면 2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 약분되는 것처럼 지워주면 되겠네요. 자, 일단 앞장에서 그나마 여러분이 기본 공식들을 알았다면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문제들을 풀어봤고 이번엔 두 번째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도 간단하게 공식들을 알고 있으면 할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풀어볼 거예요. 일단 요거 10번 한번 봅시다. 10번. 자, 두 양수의 비에 대하여 코사인의 주기. 자, 여러분 또 공식 기억하셔야 되죠. y는 a 코사인 bx 플러스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자. bx 더하기 c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냥 여기서는 외워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어떻게 되냐? 주기는 이 x 앞에 있는 개수를 데리고 와서 b분의 원래 코사인 주기 2파이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 최대값 최소값은 자, 코사인은 원래 항상 마이너스 1부터 1밖에 안 돼요.
그럼 여기 앞에 a를 곱하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가 되고 더하기 c를 하니까 여기 더해주고 여기 더해주면 됩니다. 최대값 a 플러스 c랑 마이너스 a 플러스 c가 최소값이다. 단 이때는 다 뭐야? a, b가 양수일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음수이면 음수 나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주면은 최고예요. 최고. 자, 어쨌든 이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주면 이 식에서 1번 주기를 구하래요. 그럼 주기를 구할 때는 식을 잠시 지우고 주기를 구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 x 앞에 있는 개수 b분의 자 주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주기는 x 앞에 있는 b를 곱해서 b분의 2파이다 라는 거. 주기 b분의 2파이. 원래 절대값이 있지만 a, b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값 지우고 얘가 파이가 나오고 싶대요. 그러면은 2를 약분해주는 형태가 되니까 b가 얼마야 돼? 그치, 2여야 b가 2여야 지워지고 파이 이렇게 될 수 있었겠다. 자, 요거 하나. 자, 그 다음 1번 주기, 2번 최대값. 자, 최대값은 생각해 보면은 코사인 항상 최대값은 1이다. 근데 앞에 a 있으니까 a 더하기 ab가 되더라 라는 거야. a 더하기 ab. 자, 얘가 3 나오고 싶대요. 근데 b는 2니까 2를 여기다 대입하면 2a 더하기 a, 3a가 3 나와야 되고 그럼 a는 1. 따라서 a 더하기 b는 3입니다. 이렇게 값을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12번이 여러분이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문제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번에는 12번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이거 12번이랑 옆에 있는 13번 풀고 3페이지로 넘어갈 거예요. 자, 12번 보면은 첫 번째 사인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어떤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값을 명확하게 한 개를 줬어.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서 구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게 정식적인 풀이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쉽게 풀려면 일단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사실 고등학교 때 배운 게 아니라 중학교 때 직각삼각형 안에서 배웠어요. 자, 사인이 5분의 3인데 사인은 뭐분의 뭐였더라? 여기 밑편분의 세타랑 마주보는 세타랑 멀리 있는 게 사인이야. 쌓여있나 봐. 뭔가 안 좋은 감정이 쌓여있는지 이 빗변은 명확하지. 기울어진 가장 긴 편. 그다음 세타의 멀리 떨어진 이 세타를 끼고 있는 같은 편 말고 멀리 이쪽이 우리 사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가 5분의 빗변분의 높이 3 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사인이고 이제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면 직각삼각형 하면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은 피타고라스가 거의 국룰이죠. 그래서 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25 빗변의 제곱에서 3의 제곱 빼니까 루트 16이고 4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사실 이 정도는 외워주셔야 돼요. 피타고라스 수라고 해서 3, 4, 5 이런 게 있었다. 2배씩 하면 6, 8, 12로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주면은 아주 유용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그래서 사인이 5분의 3인데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도 구할 수 있다. 코사인은 사인과 비슷해. 5분의로 가지만 3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4. 5분의 4. 이렇게 각을 한번 그렸던 걸 기억날 거예요. 5분의 4. 5분의 4 C를 따서 5분의 4 이렇게 나타내주고 자, 탄젠트는 어떻게 됐냐? 탄젠트는 빗변 버리고 코사인분의 사인이어야 되기 때문에 4분의 3 4분의 3으로 여러분이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기울어진 정도라서 밑에 분의 위에 이렇게 가면 돼. 자, 이렇게 쓰면 선생님 끝나나요? 근데 제가 제 맘대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탄젠트 세타를 정했는데 여러분이 예각이라고 간주했는데 여러분이 쓰는 사회에서는 사실 사인이 항상 예각인 건 그 각의 부호를 결정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 각이 1사분면각이면 모두 양수였고 2사분면각이면 사인만 양수고 3사분면이 얼싸, 안,
코가 양수였던 걸 기억해주면 자 사인은 일단 양수네요. 그 저분의 3은 마이너스는 아니니까. 그러면 탄젠트만 양수고 코사인만 양수인 3, 4, 4분면은 제외. 1, 4분면 아니면 2, 4분면의 각일 거야. 그런데 잘 보니까 1, 4분면의 각이면 코사인도 양수, 탄젠트도 양수야. 근데 양수 더하기 양수가 음수가 나올 수가 있나? 안 되지. 그러니까 1, 4분면도 탈락. 즉 2, 4분면의 각으로서 사인만 양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코사인 탄젠트는 다 뭐 해야 된다?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 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부호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뭐라 했지? 사인이나 코사인 탄젠트 각 어떤 하나의 값을 줬으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코사인 탄젠트 값을 구해주고 여기서 부호가 좀 다를 수 있으니 어느 사분면에 위치한 각인가 요거를 합쳐주면 코사인 탄젠트를 완벽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코사인 탄젠트 다 구했으니까 코사인 빼기 탄젠트를 하면은 결국은 더하기가 되고 분모 다를 때는 항상 통분 20분의 얘는 4 곱하니까 마이너스 16 더하기 15가 되고 마이너스 20분의 1이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엔 13번 해볼게요. 자 13번 보면은 여기 부채꼴 나와있죠. 여러분 부채꼴 넓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기억나나? 공식? 아니 이것들아 수업 시간에 다 했는데 잊어버리면 어떡해. 여기가 세타 있고 R 있고 그러면은 이 S 부채꼴 넓이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다시 기억을 해주면서 요거 한번 구해볼게요. 자, 지금 색칠된 부분 결국은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공식은 없으니까 큰 거에서 작은 부채꼴 빼주면 돼요. 자, 그럼 큰 부채꼴부터 한번 봐볼까요? 자, 큰 부채꼴은 너무 두껍게 그렸네. 자, 이 큰 부채꼴은 가운데 각이 있고 지금 반지름의 길이만 알면 되는데 반지름 길이가 나와있나? 그림에는 없네? 한번 그럼 읽어보자. 지금 여기 보니까 어디에 반지름의 길이가 나와있는 게 있어. 4인 5AB. 그러면 5AB의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는 4다라는 거야. 근데 잘 보니까 쭉 아무리 읽어도 OC나 DOD에 대한 길이는 없지만 여러분이 여기 잘 보면 왜 갑자기 여기 이렇게 수직인 선이 있겠니? 자 여기 수직인 이 삼각형을 봐보면 왼쪽에 있는 삼각형을 봐보면 직각삼각형이고 90도 얘가 60도 여기가 30도니까 비율이 1대 2대 루트 3이다 라는 거를 암기해야겠다. 자, 비율이 1대 4면은 그거의 2배인 2의 비율은 8의 길이가 8이다 라는 거지. 8. 잠시 지울게요. 자, 이렇게 8 나왔으니까 자, 큰 부채꼴의 넓이부터 구해보면 큰 부채꼴은 2분의 1 R제곱 세타각 3분의 파이 빼기 자, 작은 부채꼴 OAB는 2분의 1 아까 R이 4였으니까 R제곱 세타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자 요거 계산을 그냥 우리는 할까? 아니면 2분의 1 3파이 2분의 1 3파이 이렇게 같은 거 보여요? 원래 그러면 얘네들로 묶어줄 수가 있어요. 같은 걸로 묶어버리면 즉 2분의 1 곱하기 3분의 파이로 묶으면 앞에는 8의 제곱, 뒤에는 4의 제곱만 남고 자, 2, 3은 6분의 파이 곱하기 자, 64에서 16 빼니까 48이다. 그 다음 6, 8에 48 해서 답이 몇 파이? 8파이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장에서는 요 정도 문제로 하고 뒤에 세 번째 장에 있는 문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일단 9문제를 해볼게요. 자, 세 번째 장에 있는 요거 18번 문제를 볼 건데요. 요거 얼마 전에 풀었으니까 여러분 기억 잘할 것 같아. 등차 수열은 일정하게 뭐 하는 수열? 더해가는 1항 자 A1이라는 건 1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다섯 번째까지 지금 보면은 얘가 하나씩 일정하게 어떤 숫자
숫자를 더해가는 뭐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이면은 빼가는 이런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3항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첫째 항은 1이에요. 첫째 항 1. 그 다음 5항과 3항의 차이가 8이래요. 이 말은 뭐냐면 5항과 3항의 차이를 볼 건데 3항에서 2개만큼 넘어가면 5항이잖아. 그러니까 5에서 3을 빼면 뭐만 남아야 되냐면 세모 2개만 남으면 된다는 거지. 세모 2개. 자, 3항에서 세모 2개를 더하면 5항이 되니까 5항에서 3항을 뺀다는 건 세모 2개, 2세모고 얘가 8이 나오려면은 세모값은 4밖에 안 나온다. 제가 세모라고 썼지만 여러분은 등차 수열을 알기 때문에 이 세모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 공차 D, difference D라고 나타내줘야 돼. 자, D 사구했고 A1이 D가 4고 A2의 값을 구하라네. D 4인데 A1은 1이고 1 그러면 더하기 4니까 2는 5. 제가 만약에 A3 구해라 하면은 또 더하기 4에서 9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